자, 170페이지를 펴시고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 조건 여기를 이제 배울 건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했으니까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을 좀 해보면, 2차 부등식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랑 2차 방정식이랑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부터 좀 기억해 보자.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래. 이런 상황에서 서연아,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요때 해는 뭐죠? x가 3보다 작거나, 그렇지, 5보다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볼 때 x축보다 어디 있는 데를 보라 그랬죠? 위, 그치.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큰 거라 그랬지, 그치. 0보다 큰 거라고 했고, 이거를 그대로 x의 범위로 가지고 오니까 여기가 색칠이 되면서 3보다 작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였고, 성규야, 똑같은 그림에서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뭐가 돼요, 답이? 보세요. 3보다 여기 지금 등호가 있는데 크거나 같고 그래야지, 그치? 또 그렇지. 일단 0보다 작다니까 x축보다 어디를 봐야 돼? 아래,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을 봐야 되겠고, 그거를 x의 범위로 갖고 오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과 5의 사이가 되는데 등호가 붙어있으면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위에 있으면 큰 거고 아래에 있으면 작은 거고,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그걸 이해했다면 이런 것도 풀 수 있지. 자, 만약에 이렇게 y는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gx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는 x값이 1이고 여기는 x값이 뭐 4라고 해봅시다. 자, 요런 그림이 있어. 그럼 요 상황에서 서진이 fx가 gx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어디를 말할까요? 뭐라고요? x의 범위로 말해준다면? 그렇지? 등호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나오더라도 큰 게 위에 있는 거고 작은 게 아래에 있는 거니까 fx가 gx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요 1차 함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 아래로 내려가 있는 영역이면은 여기를 말하겠죠. 여기를 말하는 거고, 요거를 x값의 범위로 갖고 오면은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렇게 1부터 4 사이, 그치? 그래서 요렇게 말할 수 있겠고, 반대로 그러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요쪽 1보다 작은 쪽이랑 4보다 큰 쪽이죠.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어, 그치?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프와 부등식을 연결짓는 방법이죠. 크면 위에, 작으면 아래, 그걸 바탕으로 x의 범위를 찾는 거. 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날 만나는 2차 부등식을 푸는 전형적인 그 어떤 틀, 순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2차 부등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그 2차 부등식에 x제곱의 개수가 얼마가 되도록 맞춰야 편하다 그랬죠? 어떤 수가 되도록? 진아, 무슨 수가 돼야 돼? x제곱의 개수가? 꼭 1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양수가 되게 맞추는 거예요. 양수가 되게 맞춰야 우리가 외운 대로 전형적인 방식대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양수가 되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보는데 인수분해를 해서 만약 인수분해된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인수분해된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요거는 외워버리라 그랬죠. 인수분해된 게 0보다 크면은 지우야 사이값이었니 끝값이었니? 인수분해된 게 0보다 크면은 사이값이었어요 양끝값이었어요? 양끝값이야. 둘 중에 하나겠지. 양끝값입니다. 양끝값. 그치? 왜 양끝값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x제곱을 플러스로 맞췄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0보다 큰 쪽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바깥쪽이 되는 거니까 양끝값이 될 수밖에. 그치? 근데 인수분해된 게 0보다 작아. 그러면 반대로 여기를 보라는 얘기잖아. 여기 x축보다 아래인 데를 보라는 얘기니까 요 사이값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는 귀찮으니까 요거는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인수분해된 게 0보다 크면 양끝값, 작으면 사이값. 근데 이제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가 등장했을 때가 문제지. 그치? 2차 부등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뭐 이런 거. 풀려고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그럴 때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만났을 때는 과연 이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지 이렇게 생기는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거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뭘 써보는 게 제일 편해요? 무슨 식? 판별식을 써보는 게 제일 편해요. 희주야, 이런 모양이 되려면은 판별식이 어땠어야 될까? 원래 판별식은 있잖아. 근이 몇 개인지 생각하는 거잖아, 희주야. 어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근이 몇 개란 뜻이죠? 2개란 뜻이지. 그럼 봐봐. 얘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x축하고 요 그래프하고 만나는 지점 있죠. 얘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났죠. 근데 얘는 x축하고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이거를 방정식의 근의 개수처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얘는 근이 2개 있는 거고 얘는 근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 어떨 때라고 봐야 돼? 0보다 클 때고 얘가 판별식이 어떨 때? 0보다 작을 때로 봐줘야 돼.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써봐서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지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애예요. 그러면 태규야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해서 0보다 큰 부분을 구해라 그랬잖아. 뭘까 답이? 다, 그치.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판별식을 써보시고 그 판별식의 결과를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상상한 다음에 그걸로 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답이 모든 실수가 나오거나 또는 해가 없다가 나오거나 또는 뭐 x는 얼마 빼고 요거 인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x는 얼마 이렇게 특정한 어떤 상수 하나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판별식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이 부분이 2차 부등식 부분이 이 수학 고1 1학기 과정 중에서 제일 조금 깊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1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할 것도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러면 거꾸로 해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원래 2차 부등식을 찾아볼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의 해가 뭐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양 있잖아요. 일단 효준아 이거는 사이값이야 양끝값이야? 이런 건 사이값의 개념이야 양끝값의 개념이야? 사이값이지? 그럼 인수분해를 했을 때 0보다 어땠었단 얘기? 작았었단 얘기야. 그치?
그리고 그 경계선이 2하고 3이 나와야 되니까 요 괄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치? 그렇지. 이런 모양을 바로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죠? 물론 요 앞에 어떤 개수가 하나 달려 있을 수 있지. 그치? 이 개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수를 떼고 인수분해했을 때는 요런 꼴이 나와야 돼. 이러고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치? 맞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래의 2차 부등식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것도 당연히 그래프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자, 이런 2차 부등식을 만났어.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큽니다.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건민아,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가 0보다 항상 커야 되잖아.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래프 형태가 있죠. 일단 어디로 볼록해야 되고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 그러면서 x축이랑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x축이랑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면 이거는 0보다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컸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부터 떠올리시고, 그럼 지우야,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그렇지. 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고,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게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요런 문제들은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그걸 먼저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다이나, 그럼 만약에 자 요렇게 생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대. 그럼 이번에는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떠올라야 될까요? 위로 볼록. 그러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그래프가? 그치. 이렇게 생기면 곤란하죠, 그죠? 이렇게 생기면 0보다 작은 데도 있지만 0보다 큰 데도 있는 거니까 이런 모양 말고 통째로 다 0보다 작은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겠고, 단 이번에는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등호가 붙어있으니까 얘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닿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그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기 위한 조건 또 두 가지. 일단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치? 그리고 x축이랑 안 만나거나 만나더라도 한 번만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x축이랑 안 만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치? 이게 그래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판별식은 x축이랑 몇 번 만나냐가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면 안 만나거나 한 번만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판별식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답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부터 상상하시고 그 다음에 A값, 판별식, 이거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될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71쪽 한번 볼게요. 자, 요 171번의 필수예제 4번의 1번을 보시면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의 해가 요렇게 나왔대. 그러면 이 해를 봤을 때, 요 해를 봤을 때 태규야 떠오르는 모양이 있죠? 양끝값이잖아. 양끝값이고, 그럼 양끝값이 나오려면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요게 0보다 어땠을까? 작으면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에서 0보다 작으면 여기가 생각나야 돼. 그러면 사이가 되는 거고, 0보다 커야지 요 양쪽이 되는 거니까 양끝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요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 지금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잖아. 그럼 요 괄호 안에는 뭐였을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근데 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여기 앞에 어떤 개수가 붙어 있었을 수 있어요.
그지?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예측한 모양은 부등식의 방향이 0보다 크다죠. 근데 원래 식의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은 어때? 0보다 작다죠. 그럼 무슨 말이야? 요 맨 앞에 있던 요 a라는 숫자가 뭐였다는 거예요? 음수였다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자, 요 식에다가 그대로 앞에 a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순간 이 부등호 방향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맞죠? a가 음수였을 거다라고 부등호 방향을 보고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a를 양변에 곱한 개념이기 때문에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 음수를 곱한 거니까 부등호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요식과 요식은 서로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 요거는 이제 서로 같은 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전개시켜가지고 얘랑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a 그대로 붙여놓고요. 괄호 안에 있는 요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그쵸? 이렇게 됐죠? 그러면 a를 분배 법칙 했을 때 위의 식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럼 보인다. a값 보인다. a값 다유나 얼마일까 a가? 그렇지. 우리가 요 두 식을 비교를 해보면은 a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a값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를 뿌려준 거기 때문에 요 끝에 상수항이 플러스 4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b가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b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ab를 찾을 수 있다. 선교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볼게요. 1번은 a, b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고 1번은 끝났고, 자 2번 문제도 가보면 2번 문제에서는 요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그때의 해가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대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성규야, 이 해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인수분의 모양을 한번 상상해보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사이 값이야 양끝 값이야? 그러면 0보다 어땠을까? 작거나 작거나 같았겠죠, 그쵸?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괄호 안에는 뭐가 써 있었을까? 괄호 안에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2가 써 있었겠죠, 그쵸? 자,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측한 모양과 문제에서 제시한 모양이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요? 같죠? 이게 부등호 방향이 같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 a가 양수였다. 맞아요. a가 양수였다. 그렇다면 내가 요 앞에다가 a를 하나 띡 붙이더라도, 요렇게 붙이더라도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그치? 그리고 이제 요 놈과 요 놈은 어떤 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같은 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전개시켜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B가 뭐랑 같고 C가 뭐랑 같은지 보일 거야. 자, 전개를 한번 시켜보면은 AX제곱 플러스 5AX 플러스 6A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두 식이 똑같아.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말해주고 있네. B가, 용서가, B가 뭐하고 똑같아요? B가 5A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C는 뭐하고 똑같아요? C는 6A하고 똑같아요.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그쵸? 맞죠? 여기까지만 찾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A가 양수라는 거. 그치? A가 양수라는 거. 요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캐치하면 되겠고요. 그럼 요거를 캐치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를 푸시오 그랬으니까 요 놈을 한번 풀어볼게요. 요 놈. 자, 요 놈에서 C 자리에다가 은서가 뭐 넣을 거야? 6A 넣을 거고 B 자리에다가는 5A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전부 다 지금 A가 들어가 있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A로 한번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어. 근데 그 A가 양수야. 그치? 부등호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A로 한번 쭉 나누는데 부등호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바뀔 겁니다. 요 부등식이. 이렇게. 맞죠? 이제 인수분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건민아 인수분해 한번 해줘. 아니네. 이렇게인가요? 그럼 식이 뭐예요? 6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네, 그지?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뭐라고 써야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분의 1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맞죠? 왜? 인수분해된 게 0보다 크면은 사이야, 양끝이야? 양끝이니까. 그치? 양끝이니까 요렇게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풀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보면서 거꾸로 그 2차 부등식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4-2번 한번 풀어보자. 4-2번. 지금 방금 풀었던 요 두 번째 문제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4-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 용석이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요렇게 생긴 해가 나왔으니까 용석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인수분해된 모양부터 써보면 요 괄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이 있었을 거고, 얘가 0보다 어땠을까? 이게 지금 이게 현재 무슨 값이죠? 이거 사이값으로 나온 거잖아. 그치? 사이값으로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렇게 됐을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등호의 방향이 문제에서 제시한 처음 모양이랑 반대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요 앞에다가 A를 하나 붙이는 순간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A를 붙이는 순간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요렇게. 그치? 자, 그럼 그 상태가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놈하고 똑같은 상태야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전개시키면 a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가 마이너스 2a하고 같고 c는 마이너스 3a하고 같아. 그리고 a는 음수야. 여기까지 알 수 있죠. 그치?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두 번째 부등식에다가 방금 발견한 사실들을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a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x니까 플러스 3ax 그리고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식에 a를 먼저 한번 지워줄게요. a를 한번 지워주면 a가 음수기 때문에 a로 양변을 나누는 개념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히는 거야. 그치? 양변을 나누기 a를 한 건데 a 자체가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던 겁니다. a 자체가 0보다 작은 애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 거고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잘 풀어주려면 마이너스가 없어야 잘 풀리잖아. 그럼 용서가 이 마이너스 이 맨 앞에 붙은 이거 없애고 싶잖아. 다시 한번 또 양변 어떻게?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되고 다시 부등호가 뒤집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죠? 자, 그래서 1, 4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사이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게 답이에요. 선규 풀었나? 예, 맞았어요. 다 맞았어? 오. 떼규? 맞았어? 이제 다음 공략 대상은 태규다. 태규. 자, 넘겨볼게요. 171호 가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문제들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태규야 설명할 때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면
뭐부터 떠올려 보라 그랬죠? 판별식을 떠올리기 전에 아니 그래프부터 떠올리고 푸는 거야. 그래프부터 떠올리고. 봐봐. 이 2차 식이 0보다 항상 커야 돼. 그지?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떠올리는데 당연히 아래로 볼록하겠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떠올리는데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돼. 그러면 요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요렇게 돼야 돼요? 그죠? 요렇게 돼야 돼. 이 그래프 자체가 붕 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붕 떠 있으려면은 판별식이 어때야 되겠구나? 작아야 되겠구나. 그치? 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판별식만 써주면 되겠네요.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6인가?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고, 자 인수분해 했더니 요거 자체가 또 하나의 2차 부등식이네. 그치? 그러면 희주야 요거 인수분해 하는 게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 사이값? 그럼 답을 뭐라고 쓰면 될까? 맞아.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요게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2번 문제도 가볼게요. 옆에 2번 문제도 먼저 이게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먼저 용서가 뭐부터 떠올려봐라? 그래프부터 떠올려봐라. 그럼 이번에도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은 모양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쵸? 요 모양을 떠올려야 돼. 근데 이번에는 여기 앞에 붙어있는 게 a잖아.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이 어때야 될까? 요렇게 생기려면 그치? 아래로 볼록해야 되잖아. 무조건. 그래서 이번에는 a가 0보다 커야 돼.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용서가? 작아야 돼. 그치? 판별식은 만나는 개수를 보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네 라고 생각하고 이걸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이따 말해줄 거지만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풀어보면은 a가 0보다 크다 있고 판별식을 써보면 요거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면 좋으니까. 진아야, 판별식의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그치? 요게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인수분해하면은 a괄호 a-5가 0보다 작잖아. 그럼 또 사이값이네. 뭐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요거하고 아까 전에 a가 0보다 커야 한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죠, 그냥. 그쵸? 요거 a가 0보다 크다는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답이 이거구나 라고 딱 하잖아요. 틀릴 수 있어요. 자, 왜?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옛날부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이 x제곱 앞에 요런 개수가, 문자 개수가 붙어 있으면 뭘 주의해야 돼요? 문제를 읽어봤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라고만 말했죠.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말했죠. 그러면 이거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을까? a가 0일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푼 요 풀이 있잖아요. 요 풀이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푼 거냐면 요거는 a가 0이 아닐 때의 상황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2차 부등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푼 게 이 풀이야. 근데 이 문제는 a가 0일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우야 뭐도 확인해야 돼? a가 0일 때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a가 0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확인해야 돼. 자, 그래서 a에다가 0을 갖다 넣어보니까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 5가
0보다 크다라는 식만 남았죠. 그치? 우리 예전에도 막 범위 나눠서 풀고 막 이랬을 때 x가 다 사라져버리면 뭐가 중요했죠? 남아있는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했죠. 그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식이 지금 이거잖아. 5가 0보다 크다. 이거 어때요? 참인식이에요. 참인식. 그 말은 x에다가 무슨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되니? a가 0이면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니까. 그쵸? 그때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모든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요. 자, 아까 전에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나왔죠? 거기에다가 a가 얼마일 때도 괜찮구나? a가 0일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자, a가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돼.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5보다 작아. 이게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요거 붙어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실제 시험에서도요. 요런 거를 많이 집어넣어 준단 말이야. 요거 캐치 못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거 조심해라.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5-2번 한번 봅시다. 5-2번. 자, 요 문제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근데 여기에도 x제곱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여기 붙어 있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부분이 0이 될 때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게 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a가 4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a가 4가 아닐 때 이거는 효준아, 이 부등식이 몇 차 부등식이 확실해? 2차 부등식이 확실한 거야. 이때는. 그치? 자, 그러면은 그 2차 부등식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랬으니까 역시 이번에도 뭐부터 떠올려 봐야 될까? 그래프의 모양부터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0보다 완전히 붕 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때도 괜찮아? 그치? 요렇게 접해도 괜찮죠. 지금은 이 등호가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어디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a-4가 0보다 어때야 돼? 아래로 블록인데 크다. a-4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판별식은 어때야 돼? 그렇지.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에서 a가 4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식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 되겠죠?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 태규 불러볼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 그렇지. a-4의 전체 제곱 빼기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이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이거 전개시켜서 정리할 필요가 있나?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르겠어? 그죠? a-4 자체가 지금 이 식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공통인수 아니야? 그럼 그냥 a-4를 뭐 하면 돼? 묶으면 돼. 묶으면 땡기면 된다고. a-4 이렇게 묶어버리면 진아야 앞에 덩어리에서는 뭐가 남았죠? a-4가 하나 남았고 뒤에 있던 덩어리에서는 얼마가 남은 거야? 1은 1인데 마이너스 1이 남은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럼 뭐 인수분해 끝난 거 아니야. 그치? a-4, a-5 해가지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거와 이거의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그지?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이 4에 있던 요 등호는 어떻게 돼야 돼?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번 가정에서 A가 4가 아닐 때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A의 범위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요게 1번 범위에서 나온 A 값의 범위예요. 그죠? 1번 케이스에서 나온. 그럼 두 번째로 A가 딱 4일 때, 요때도 따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죠? 아이고. A가 딱 4일 때. 자, A가 4일 때면은 이 주어진 식에다가 4를 갖다가 집어 넣어봤더니 이거 다 날라가잖아. 그럼 또 남아있는 식이 중요한데 남아있는 식이 이겁니다. 그쵸?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은서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치? 그러면 이 경우에도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다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때도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요. 그쵸? 그러면 a가 4인 경우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a 값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찾은 a가 4일 때 이것도 요거랑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다시 4의 등호가 붙어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랑 비슷한 문제였고요. 자, 밑에 있는 5-3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5-3번 도전. 잘 생각해봐. 위에 있으면 큰 거고요. 아래에 있으면 작은 겁니다. 5-3번 해보자. 태규야 봐봐. 생각을 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치? 위에 있으면 어떤 거? 큰 거. 그럼 얘가 얘보다 크지? 그죠? 그걸 그대로 써. y 떼버리고 요 2차식 있잖아. 요 2차식이 얘보다 4x-2a제곱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근데 이게 잠깐만 큰 게 아니라 x에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져 있으면 보기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하면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플러스 2a 제곱인데, 자 여기서 이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는 게 좋으니까 요 부분은 둘이 합쳐서 쓰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는 둘 다 x에 대한 1차항이잖아. 그죠? 합쳐서 쓰는데 합쳐서 쓰려고 보니까 여기도 2가 붙어있고 여기도 4가 붙어있으니까 이거 짝수잖아.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플러스 2x 이렇게 써주면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좀 편하죠. 보기가 이렇게. 자 그럼 생각해봐.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항상 커야 돼. 뭐부터 떠올려야 돼? 그래프부터 떠올려야 돼. 2차 부등식이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축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럼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뭘로 넘어간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2 붙어 있으니까 뭘로 갈까요? 짝수 공식 불러줘봐. 맞아. 이것의 제곱 요렇게. 그치? 요거. 그치? 요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인데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작다. 그치? 됐어. 요거 풀면 끝나는 거야 이제.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인데 자 이거는 요대로 놓고 풀기가 불편해. 왜 불편할까? 그죠? 여기 마이너스 있어서 불편해. 그러면 부호 한번 싹 바꿔주고 부등호도 그러면 뒤집히겠죠. 그쵸? 그래서 최고차항을 양수로 맞추고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거니까 사이야 끝이야? 끝! 그럼 뭐라 그래야 돼? a는 작거나 A가
그렇지.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둘로 쪼개져 있을 때는 한 놈으로 합쳐가지고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그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요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173쪽으로 가봅시다. 173쪽. 이것도 비슷하게 접근하면 돼요. 비슷하게 173쪽에 필수 예제 6번 볼게요. 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입니다. 해를 갖도록. 이 생각 잘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성립한단 말이 아니고 얘가 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그지? 그러면 지금 0보다 큰 범위를 찾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해를 가지면 된다라고 하면 보세요. 자, 먼저 이걸로 나눠 생각해봐. 왜냐면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잖아. 요거에 따라서. 그치? 아래로 불러. 자, 선규, 태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 저요. 못 받아 다시 해요. 자, 머리 위로 손머리.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태규 앞으로. 승부조작. 태규 앞으로. 아, 이거 서서 할게요 그러면. 아니야, 너네 둘은 거리가 있어야 돼. 책상을 가지고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지금 패까지. 자, 즐거운 시간 아니냐. 이제 요것만 끝나면 이제 우리 며칠 동안 노냐. 토, 일, 월, 화, 수. 5일 동안 푹 놀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열정을 불태우고 가자고. 5일 동안 이제 수업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지우야. 엎드리지 말고 열정을 불사르자는데 엎드리라 그래.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은 봐봐. A가 0보다 클 때는 어디로 볼록이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그래프가 일단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면 있잖아. 얘가 X축하고 이렇게 만나든 이렇게 만나든 이렇게 만나든 무조건 0보다 큰 부분이 무조건 존재하죠. 그렇지 않니? 그치? 요렇게 생기면은 뭐 전체 다 0보다 큰 거고, 요렇게 생기면은 요거 한 점 빼고 다 0보다 큰 거고, 요렇게 생기면은 적어도 요쪽이랑 요쪽은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상태가 된다면 판별식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잠시만. 불쌍해라. 자, 다시.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판별식 상관없이 항상 얘는 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요거 자체가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해를 무조건 가져. 그래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답이고요. 자, 요 경우는 이제 좀 달라. 요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잖아.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면,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면 이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요 케이스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0보다 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예 없지. 이해되니? 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해가 없어지는 거고, 요 경우도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해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상태라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가 나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등식에 해가 아예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해가 어쨌든 있어야 된다. 해를 갖도록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요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고, 요 모양의 그래프라는 건 태규야, 어떻다는 뜻이야?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요건 판별식이 0인 거, 요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X축이랑 두 번 만났잖아.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그래야 해를 가질 수 있네. 그치?
이 부분에서 계산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걸 이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요 놈의 판별식을 갖고 올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다이나 뭘까? 짝수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럼 여기다 적용하면 그것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A로 묶으면은 A 괄호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지, 그치? 그럼 요거는 무슨 값? 이거 사이값, 양끝값? 뭐야? 사이야, 양끝이야? 양끝이지? 뭐라 그래야 돼? A가? 0보다 마 3이랑 0의 양끝이잖아. 작거나 그렇지. 자, 이게 양끝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 범위는 요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가 돼야 되잖아, 그치? 자,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면 누구라 그래야 돼? A가 마3보다 작다. 이게 공통범위죠. A가 마3보다 작다.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요. 지금 여기 아까 1번에서 나온 요거는 요 자체가 통째로 답이라 그랬잖아. 그치? 요거하고 그 다음에 2번 범위 중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거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을 쓸 때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게 공통 부분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얘도 되고 모두 다 되는 건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해를 갖지 않도록. 그럼 이번에는 요 녀석이 해를 갖지 않아야 돼.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봐. A가 0보다 클 때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봐.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서진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이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을 수 있나? X축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무조건 0보다 큰 부분이 어때? 무조건 존재하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이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 그치? 그쵸? 그러면 A가 0보다 큰 상황은 내 관심사가 아닌 거야. 그치? 우린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큰 상황은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러면 무조건 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경우로 가가지고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고 그려놓고서 자, 이 상태에서 효준아 이번에는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얘가 해를 가질 수 있을까? 태규? 저기 문 앞으로 가. 0보다 저 밑에 X축이 그러니까 요렇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요렇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요렇게 있어야 돼요? 해를 가질 때요. 해를 가지려면 해를 갖지 않으려면 첫 번째. 그쵸? 해를 갖지 않으려면 0보다 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렇게 생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겨도 0보다 큰 부분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야 되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판별식은 뭘까요, 준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때는 해를 갖지 않겠네. 지훈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를 먼저 떠올려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나갈지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판별식의 짝수 공식으로 가볼게. 용석이가 한번 써보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뭘까? 요 놈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 9 빼기 이렇게 쓸까요? A 괄호 맞아요, 그죠? 요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죠? 그것이 0보다 어때야 돼, 용서가? 우리가 방금 전에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요렇게 놓고 풀면 돼, 그치?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요렇게 전개되고 요렇게 전개되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9에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a는 사이값이잖아요. 사이값. 그럼 답이 뭐가 돼?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a가 0일 때를 체크했어요? 안 체크했어요? 체크 안 했죠? 그지?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a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왜냐면 얘는 문제에서 정확히 뭐라고 말했으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못을 박았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a가 0일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까 앞장의 문제처럼 2차라고 안 하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a가 0인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만 풀어봅시다. 6-2번 하나 풀어볼게요. 6-2번. 잘 생각해봐. 먼저 그래프부터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조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뭘까? 희규야,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중요한 거야.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 이게 있잖아, 여러분. 이 문제를 읽고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면요. 여러분 그냥 그래프를요. 6종류를 다 그려봐. 우리 그래프를 x축과 2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는 6가지잖아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6개. 자, 이렇게 6개 중에서 이거 각각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6개 쫙 깔아놓고 한번 생각해봐. 태규가 한번 말해보자. 자,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그치? 자, 태규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1번부터 6번 중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태규야, 오늘 수업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큰 게 위에 있는 거고 작은 게 아래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태규야, 지금 요게 2차식이잖아. 요게 2차식. 요게 2차 함수야. 요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그럼 이건 뭘 찾는 거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데를 찾아봐 라는 부등식이야. 근데 그 부등식에 해가 없대.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말이야. 그러면 어떤 거 골라야 돼? 1번부터 6번 중에. 거의 맞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딱 0이 되는 순간도 해가 되는 거잖아. 근데 해가 아예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딱 0이 되는 순간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럼 뭐야? 1번이야, 1번. 그지? 여러분, 이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리지 못하면 못 푼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를 딱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이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아예 없어야 되겠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1번밖에 없겠네. 나머지 5가지는 무조건 x축이랑 다 있거나 혹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는 것은 1번밖에 없다고. 1번밖에. 그러면 이제 이 1번 그래프가 나오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면 되는 거야. 자, 1번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최고창 A가 어때야 돼, 태규야?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리고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요. 그치? 맞죠? 그래야지 요거가 해를 갖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면 요 놈에서 A가 일단 0보다 작아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 요게 A-2의 제곱 마이너스 A 요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전개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되겠지요. 그러면 1, 4의 마이너스니까 A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답이죠.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인데 요거는 요 안에 쏙 포함됐기 때문에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내용의 핵심은 그래프야.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174쪽으로 가서 174쪽에서는 이번에도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긴 한데 뭐가 붙었어? 범위, x의 범위가 이제 제한됐어.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실수 전체에서였는데 이번에는 0에서부터 5라는 요 범위 내에서만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해주면 된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접근을 할 건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돼. 자, 지금 얘 봐봐. 이 녀석은 있잖아. 이 녀석은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니까 내가 x제곱이랑 마이너스 6x 여기까지만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2차 함수의 뭐는 찾을 수 있죠? 우리 원래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누구지? 꼭지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까지만 있어도 꼭지점의 뭐까지는 알아? x좌표까지는 알잖아. 그치? 내가 요걸 표준형으로 바꾼다 그러면 요 중간에다가 이제 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3 컴마 a 제곱 마이너스 16 요런 그래프죠. 그쵸? 그래서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한데 근데 요 꼭지점 요 점의 x좌표가 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가 3이에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건민아 뭐가 궁금하냐면 얼마부터 얼마 사이예요? 0부터 5 사이지. 그럼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몇 칸? 3칸 가가지고 3칸 가서 여기 또로로로로로로 여기가 x가 0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5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가가지고 여기가 x가 5인 지점이지.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여기인 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아니 0부터 5 요 범위 요것만 건민아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그치? 저 부분만. 근데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 0보다 커요 라고 하는 거는 어디만 체크하면 끝날까요? 여기가. 그치? 여기가 이 모든 영역 중에 제일 어떤 부분이야? 여기가 제일 작은 부분이잖아, 건민아. 그치? 그러니까 요 지점이 만약에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킨다면 다른 지점들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쵸? 그러므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x가 3일 때의 y값.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 a제곱 빼기 16. 이게 이 범위에서 갖는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다가 만족이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 볼 필요 없이 요것만 갖고 오면 돼. 요거가 지금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니까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활용해서 지금은 최소값이 어딘지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a-4, a 플러스 4가 0보다 큰 거니까 태규야 답이 뭘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작거나 4보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끝나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 맞도록 그래프를 설정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근데 꼭지점에 x좌표가 보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2번은요 식이 요거야. 이거는 지금 꼭지점에 x좌표가 안 보이죠. 대신 내가 요 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용서가 얘는 어디로 볼록이구나? 아래로 볼록이구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고 언제만 용서가 언제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 그때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상황을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진아야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요 마3부터 0이라는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수 있어? 그래프가 통째로 0보다 큰데 어떻게 요 범위에서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일단 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x축이 요렇게 지나가주고 그러면서 마이너스 3과 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찍혀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3이 찍혀버리면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3이 찍혀버리면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0 구간에서 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이쪽이 아니라 어디 찍혀야 돼?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요 구간 내에 마이너스 3과 0이 찍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3에서부터 0 요 구간에서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0보다 작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지금의 경우에는 어디가 지금 축의 방정식이 정확히 모르니까 얘가 높은지 모르겠어. 얘가 높은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지점도 0보다 작고 이 지점도 0보다 작다 해버리면 결국 이 사이는 다 0보다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간의 양 끝값을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 자, 요 녀석을 우리가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fx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f-3 이것도 0보다 작아야 되고 and f0 이것도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지점에서 딱 0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등호 붙여주고 여기도 등호 붙여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된다면 이 범위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이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얻어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은 계산이죠. f-3 선규 계산해보자. 하나씩 불러봐. 9 플러스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27이니까 6a 마이너스 18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a가 어떻다는 얘기?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F0 할게요. F0은 그냥 뭐야, 정규야? 응? 그렇지. 요게 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A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공통부분 찾는 거야. 공통부분. 그지? 공통부분. 희주야,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랑 9보다 작거나 같다의 공통부분이면 누굴까요? 겹치는 부분.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려야 돼. 수직선 그려야 돼. 그치? 수직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3이 당연히 어느 쪽에 있겠어? 여기 3이 있을 거고 여기 9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3보다 작거나 같다죠. 9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9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공통 부분 찾을 때는 무조건 몇 줄이 지나가야 돼? 2줄이 겹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공통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가. 맞죠?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 그치? 그래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7-2번. 요것만 풀고 오늘 진도 마칠게요. 7-2번. 자, 정리를 해보면 요거 일단 한쪽으로 넘겨서 a제곱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x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6 이게 0보다 작다. 요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요 범위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 x축하고 이렇게 있는데 0보다 요 작은 영역에 마이너스 2부터 2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 요런 그림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요만큼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요만큼이 다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요 지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나온 값 그 값이 0보다 작고 and 요 지점 2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 그것도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전부 다 0보다 작겠죠. 요 범위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f-2가 0보다 작고요. and f2도 0보다 작다. 요렇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보니까 얘들아 범위가 뭐 나왔어?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그때 거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니까 몇 개가 돼? 6개야? 5개, 그치?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연습 문제들은 177쪽에 15번까지 숙제입니다. 여기 지금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진도 나간 부분은 풀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한 5 문제 정도밖에 없거든요. 여기 뒤에 연습 문제 177쪽에 15번까지 숙제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는 170쪽부터 177쪽에 15번까지 요렇게가 숙제가 되겠고 오늘은 여러분 168까지 도장을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끝난 사람들 가져오세요.